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내일 국민의힘 윤석열 공문을 앞두고 광주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방문 반대 입장을 천명했고 5월 단체는 무엇을 어떻게 사과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윤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5월 영령 분노한다. 윤석열은 광주에 오지 마라. 광주의 시민사회단체들이 5.18 최후의 항쟁지인 예천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후보의 광주 방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대 행동에는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 100여 곳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윤 후보의 방문이 병 주고 약 주는 식의 사과 이벤트이자 여론 호도용 정치쇼라고 규정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불순의 저희로 5.18 민주정신을 더럽히려는 윤석열의 광주 방문에 대해 단호히 거부 입장을 밝힌다. 그러면서 진정 사과하려거든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5.18 외국 인사 청산, 국가장법 개정 등을 국민들 앞에 먼저 약속하라고 요구했습니다. 5월 단체도 5.18이 정쟁이나 특정 정치인의 소모적인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전제하며 무엇을 어떻게 사과할 것인지 사죄의 진정성을 구체적으로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학생 단체는 국립 5.18 묘지에서 철야 농성까지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행동에 참여한 단체들은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되 표현 방식이 폭력적으로 비치지 않도록 최대한 경계하고 있습니다. 계란 던질 거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절대 그런 방법으로 하진 않고요. 최대한 저희가 더 많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들을 가까이 다가가서 하려고 하고요. 절대로 폭력적인 방식을 동원할 생각은 없습니다. 전두환 옹호 발언과 개 사과 논란으로 민심이 사나워진 광주에서 마음을 풀 수만 있다면 몇 번이라도 사과하겠다던 윤 후보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가을이 주는 풍성함을 누려야 할 시기에 농민의 마음을 멍들게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 논에 철근 더미를 심어 벼베기 작업을 방해한 건데요. 논 소유주는 누군가 아기를 갖고 버린 일로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나주의 한 농가, 벼 수확이 한창이어야 할 논에 금속 탐지기가 등장했습니다. 논의 소유주는 벼 사이사이를 다니며 이물질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이곳에서 벼를 수확하기 위해 콤바인이 가동되자마자 멈춰섰습니다. 기계가 멈춘 자리에선 철근 하나가 벼 포기에 깊게 박힌 채 발견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 팔뚝보다도 기다란 철근이 이 논에서 발견됐습니다. 이후 벼 수확 작업은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이런 일은 상상도 꿈에도 못 해봤고 제가 막 이게 논에서 진짜 환청까지 들릴 정도예요. 지금 너무 심정이. 마을 주민들이 논을 샅샅이 뒤져보니 곳곳에 철근과 강철선이 박혀 있었고 큼직한 돌덩이들도 군데군데 버려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이물질만 20개가 훌쩍 넘습니다. 처음이죠. 마을 사람들이 잠도 못 잤어요. 우리 면사하면서 한 7분 오셨고 마을 분이 10분 했어요. 어디에 얼마나 더 이물질이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예정된 쌀 납품 기일을 맞추기 위해 할 수 없이 다시 수확을 시작했습니다. 논에서 절대 이 돌 자체도 나올 수 없는 돌이고 이 철근 자체가 절대 나올 수 없는 철근이 나왔기 때문에 누가 고의로 저희는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논 소유주는 누군가 농사를 방해할 의도로 이런 일을 벌인 게 아닌가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2년 조금 넘게 진행되고 있는 공사는 현재 29%가량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3년 뒤에는 2호선을 탈 수 있게 됩니다.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팀보가 어지럽게 설치된 공사 현장. 그 사이에서 헬멧을 쓴 노동자들이 열심히 망치질을 합니다. 공사를 시작한 지 2년이 조금 지난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열차가 지나다니는 본선 구간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는 현재 땅을 파는 작업과 가시설을 설치하는 작업 등 토목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1단계 구간 17km를 6개 공구로 나눠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구마다 공정률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1단계 구간의 공정률은 평균 2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제 우리 공사를 이래가지고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근로자분 그다음 직원분들이 이거에 참여하는 모든 종사자들은 하여튼 완벽한 도시적 건설을 보답해가지고 이 완공되면 광주 5개 구청과 18개 택지지구 등이 하나의 길로 연결돼 103만 명의 지역민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학생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는 물론 구도심과 신도심의 원활한 연결로 지역 균형 발전 모멘텀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제도 있습니다. 내년에 착공이 예정된 2단계 건설 비용이 1조가량 증액돼야 하는데 기재부가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6년 광주시가 승인받은 총 사업비가 2조 1,700억 원이었는데 그 사이 물가 상승과 설계 변경, 안전규정 강화에 따른 추가 시설비 등 최대 9,30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업비 증액이 어느 15% 이상 증액이 되면은 타운 제조사를 다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매몰 비용이라든가 또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또 강화된 요건들 이런 것들은 이제 감안해서 또 면제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기재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2023년 말 준공될 예정이며 시운전 등을 거쳐 이듬해에 실제로 광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현직 목포시 의원이 차명으로 10수억대 분양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다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의원이 분양대금으로 지불한 금액은 이 의원이 공개한 재산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 대양산단의 한 제조업체. 업체가 들어선 땅은 5,100여 제곱미터, 1,500평 규모입니다. 분양 가격은 13억 2,700여만 원. 가계약 1억 3천여만 원을 시작으로 모두 3차례에 걸쳐 전액 입금돼 분양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입지 보조금 3억 9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입지 보조금을 분양대금의 30% 이제 4억 한도에서. 그런데 경찰이 자금 흐름을 살펴보았더니 이상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최초 계약자는 김모 씨로 목포시의회 A 의원의 처남. 그런데 경찰이 계좌 내역을 확인했더니 산단 부지 분양대금으로 쓰인 10억 이상의 돈이 목포시의회 A 의원의 돈이었습니다. 부동산 차명 매입입니다. 경찰은 A 의원을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습니다. 부동산을 차명으로 자기 그 정보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 명의로 사게 한 것이죠. A 의원은 전액 자신의 돈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투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모아 업체에 투자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4명 정도가 투자해서 법인 설립 그 주주로 있어요, 지금 현재도. 그러면 의원님이 투자하신 돈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제가 5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A 의원이 공개한 재산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2019년 전체 재산은 7억 5천, 2020년은 5억, 올해는 6억 9천여만 원입니다. A 의원이 투자했다는 5억 원이 포함된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던가요? 제가 그것을 누락시켰나? 제가 한번 저도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공직자윤리법은 불성실하게 재산 등록을 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재산을 과다하게 신고했다거나 재산을 과소하게 신고했다거나 재산을 누락했을 경우에 3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되고요. 끊임없이 불거지는 목포시의원들의 부동산 관련 비위에 목포시의회와 민주당이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검찰이 환경미화원 채용 과정에서 불거진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오늘 오전 강인규 나주시장실과 소통정책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오늘 오전부터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보강수사 차원에서 나주시장실 등의 수사관을 보내 인사 채용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금품을 받고 지난해 환경미화원 채용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나주시 계약직 공무원 2명을 구속한 뒤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광주 북구 양산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7m 높이의 가설 울타리가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울타리가 공사장 안쪽으로 쓰러지면서 인근에 세워져 있던 차량 3대가 파손됐습니다. 우리 기술로 개발된 농법이 미국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GCM 농법으로 불리는 특수 미생물 농법인데요. 미국 현지에서 사전 검증을 마치고 빠르면 내년부터 정식 수출에 나설 예정입니다. 보도에 조현성 기자입니다. 푸르름 가득한 이파리 사이로 딸기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50일 남짓을 키워 이달 초부터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꽃대마다 달린 딸기도 많아 수확량이 여느 농가의 2배에 이를 것이라는 것이 재배 농민의 설명입니다. 이렇게 딸기 농사를 지은 지 5년째입니다. 생장 발육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8월 달까지 여름 딸기 딸 때까지 갖고 가고 있어요. 전남대학교 친환경 농업연구소가 10여 년 전부터 전국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 이른바 GCM 농법 덕분입니다. 이 농법은 작물에 피해를 주는 곰팡이와 해충의 알 껍질을 분해하는 특수 미생물 배양액을 작물에 뿌려서 식물의 성장을 돕습니다. 농약과 비료의 사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도 보급이 됐고 3년 전부터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과도 공동으로 포도 시험 재배를 진행해 효능을 인정받았습니다. 포도의 흰가루병 문제도 완벽하게 해결했고 캘리포니아의 북쪽 기후와 남쪽 기후 둘 다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특히 미국 수출 통관 절차 등의 어려움이 있었던 기존의 용액으로 된 제품을 가루로 만드는 데 성공해 빠르면 내년 초부터는 미국 농업당국으로부터 수출 품목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As long as we have the research results, I think there's no reason that they are not to do that. It's possible. 지역 대학에서 싹을 틔운 미생물 농법이 세계 최대 농업 강국 미국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광주의 한 중학교 같은 반에서 코로나19 확진자 7명이 나왔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 학교 학생 1명이 확진된 뒤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전수검사에서 같은 반 학생 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지표 환자의 감염 경로를 토대로 학생들을 광산구 대형 사업장 관련으로 분류했고 이에 따라 관련 확진자는 25명으로 늘었습니다. 택배 분실이나 범죄 예방을 위해 광주시가 구청과 지하철 역사, 대학 등 22곳에 설치한 안심 택배 보관함이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광주시의회 이홍일 의원은 최근 3년 동안 안심 택배 보관함의 이용 건수가 하루 평균 2건에 불과했다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실효성에 대해 재검토하라고 광주시에 요구했습니다.